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원래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고 시작하는 단계라서 영상을 뭐 만드는 게 별 소용이 없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그 와인 데이터를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구별해내는 이런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또 한번 또 무슨 얘기인지 또 전혀 모르는 상황이 또 와가지고 또 오늘 일요일이고 해가지고 원래는 극장을 가려고 했는데 좀 이걸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뭐 좀 공부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저녁 때가 좀 되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치 이걸 딱 알았을 때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 계통에 확실한 변화가 한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뭐 액티베이션이라든가 옵티마이저라든가 이런 뭐 로스라든가 이런 함수들은 수학자와 공학자들이 이미 정말 어떤 천재들의 그런 결과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한 어떤 결합체인데 그게 적용될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파워풀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저는 뭐 그 전공하시는 분들처럼 그거를 증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왜냐니까, 그거는 뭐 공학하시는 분들이나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텐서플로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는 데는, 그리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걸 뭐 서로들 풀이한다고 막 뭐 수식을 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어떤 직관적인 이해가 조금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부분을 와인 데이터를 화이트하고 그 레드 와인 요거를 분류할 때 쓰이는 일단 아담이라는 것이 쓰인다는 것은 아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근에 쓰이는 것이 아담이다. 그리고 액티베이터는 벌써 레이어가 4개 정도 뭐 이상 되기 때문에 레일루라는 것을 쓴다. 기존의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어떤 뭐 페이드 아웃 이제 데이터를 상실하는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 더 효과를 주기 위한 레일루를 쓴다. 레이어가 4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좀 놀라운 점이 그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란 예전에 제가 보다가 어떤 분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게 붙어 있어요. 그 영어에 그 이제 로스 함수에 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로피가 여기서 왜 나오나.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 읽다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교재를 보고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그 뭐 과학에서 이제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정말 천재적입니다. 제가 오늘 깨닫고 이거를 뭐 정확하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발상이 그 어떤 자연 로그를 가져오면서 이걸 쓰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번 느낀 점이 뭐냐니까 이제 지식 기반의 노동의 사회는 진짜 이제 앞으로 그 옛날에 그 장두석의 코미디가 생각나는데 망했다 망했어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장두석 씨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신데 요즘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남을 괴롭히지 않고도 정말 좀 아주 하이 코미디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아주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지식 기반의 그 노동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아마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아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느냐. 저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건 이제 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봐야 아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이거 봐봤자 이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봐도 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느 부분부터가 저도 이해가 안 됐냐면은, 아,
일단 요 부분은 그 이제 인덱싱 하는 건데요. 이 이제 이걸 이제 YNP를 이제 len 길이로 바꿔서 그 길이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총 데이터 6,400 얼마인가요? 총 데이터가 6,497개의 데이터에서 80%를 끌어와서 그걸 숫자화하는 겁니다. 숫자화해서 그걸 거기까지 끊어와서 트레인 훈련용 데이터로 써라.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한 1까지 끄는 것은 요 마지막 것은 빼고 가져와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요것도 처음 보면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5197개까지 끌어오되 딱 마이너스 1 요거 하나만 써라. 가장 끝에 거 하나만 써라. 그 값을. 그게 트레인 Y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0, 이게 0이 레드 와인이고 1이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80%를 끌어왔기 때문에 요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요건 이제 반올림 때문에 이게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뺐기 때문에 원래 하나가 더 작게 나오지 않겠냐 5196개가 나오지 않겠냐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소수점에 걸려 가지고 이게 어떤 반올림 효과 같은 게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 12가지의 특성들이 5196개가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데이터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기 5197 다음부터 쭉 가되 마지막 끝에 거는 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도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면서 하면 분석을 해보면서 하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데 to categorical이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train y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개의 클래스,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의로 두 개를 뽑아낸 것이 지금 임의로 뽑았죠. 80개를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계속 뽑을 때마다 바뀝니다. 이게. 위에서 아마 셔플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일단 제가 그게 임의로 나온다는 걸 지금 00 지금 이제 레드만 나왔죠. 레드 와인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두 개의 넘버로 표시하라. 요거는 이제 투 카테고리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게 이렇게 이제 그 고유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제가 다시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게 나오고, 이번에도 1이 나왔네요. 화이트, 화인이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랜덤하게. 80%를 끌어오기 때문에 어디서 끌어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개수가 더,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데이터셋에서 불러온 건데, 화이트 와인이 더 많죠. 화이트 와인이 4,898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의하면 3배 정도 더 많은데, 그 정도는 뭐 1대 10이다. 이러면 차이가 나겠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를 끌어왔는데 제대로 잘 못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정확도도 뚝 떨어지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학습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에포크라든가 이런 걸 또 수정해 주면 이제 그 쉐입에서 요 숫자를 늘려주거나 요걸 조절해 주면 학습 효과를 변화가 되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학자들이 어떤 그 생물체의 신경망을 분석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구현해낸 거 아닌가 진짜로.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90% 이상 가죠. 에큐러시가. 이것도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자, 그래서 이게 밸류 테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보면 정확도가 97%가 나오고 로스 값이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면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때마다 다른데 이 카테고리컬을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중에 가보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레이어가 나오죠. 요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일요일로 해서 구체적으로 구현을 안 해봤는데 레이어도 많고 두 가지가 나오면 맨 마지막에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 0.87, 0.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그 놀라운 점이 뭐냐니까 처음에 그 12가지 속성과 아마 그 12가지 속성 플러스 그 임의의 비입값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 더 넣겠죠. 그렇게 해서 그 레이어들이 쭉 가면서 두 개의 숫자를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그림판 같은 걸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어떤 그림판 같은 걸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이제 이 레이어들이 처음에 이렇게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번째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 해서 두 개의 값만 이렇게 딱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투 카테고리 컬로 처음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0과 1로 부여했던 것을 10, 01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드 와인이라면 이게 참 거짓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0, 1이라면 이게 레드 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은 값이 뭐 만약에 0. 뭐 어떤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걸 참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걸 뭐 참 거짓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그 투 카테고리컬에서 어떤 그 숫자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새로운 값을 부여한 그 결과물하고 얘하고 일치하느냐 얘는 이제 이걸 보겠다는 것 같아요. 만약에 0.87이다. 그리고 0.13이다. 자 그러면 요게 거의 제대로 예측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가 거의 지금 1의 값에 가까운 값을 예측했고 얘는 0에 가까운 값을 예측했잖아요. 이거 제대로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예측을 했다고 표현을 하려면 이게 크면 클수록 로스 값은 작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로그 함수를 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에다가 이게 물론 자연 로그를 썼고요. 여기 이 값은 생략하는 자연 로그를 써서 이게 이제 1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말하자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확률이 높을수록 엔트로피는 작죠. 아니 이 값을 넣으면 이 값은 이거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값이 나오도록 처음에 유도를 해서 그 엔트로피를 점점점 줄여주면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 개념상으로 이것을 구상하고 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컴퓨터의 어떤 연산 방식에 뭔가 변화가 좀 온 게 확실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식 기반 산업 사람들은 좀 긴장해야 된다 진짜. 이게 왜냐니까 굉장히 이게 이런 걸 만드는 건 어려울 줄 몰라요. 뭐 공학자나 정말 천재적인 분들이 이런 걸 고안해 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적용되는 거는 진짜 파워풀하고 심플합니다. 거의 아마 디지털 기반의 모든 분야에서 이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거라서 한번 이렇게 이 개념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런 경우보다 저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는 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직관적인 이해가 분명히 따라서 와야 되는데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걸 보면서 거의 하루 종일 또 고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참 놀라운 그런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책의 굉장히 초보 단계인데 뭐 이 공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뭐 좋은 정보가 됐다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 어떤 공식을 풀이하는 것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일단 하고 좀 시간이 날 때 그런 뭐 옵티마이저라든가 그 여기 나오는 그 이제 그 액티베이션하고 로스 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는 그런 게 좋지 않나. 처음부터 너무 그거를 증명하려고 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수 같아요.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